네, 확인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본 조율기간이 10분 늦춰서 10시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장관님께서 입장하실 때에는 모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전반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경석 육군소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장관님 모두 말씀에 이어 동영상 시청부터 장관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약 6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합참, 각군, 연합사 등 주요 지휘자 147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국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2억 마리 타관에서 한치의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장병과 지휘관 그리고 소속 기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할 당시 저는 64년만 문민 국방장관이 어떤 시민들의 요청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내란 청산이었습니다. 내란 청산은 국민의 군대 건설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방부와 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주문하였습니다. 특검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군 수사기관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내란 종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게 기소, 파면, 해임 등 처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처분받는 사람이 없는지 지금도 매일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훌륭하고 역량과 능력을 갖춘 지휘관들이 진출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호하고 확실한 처분만이 역사의 교훈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은 그 조직과 나라는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항상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지내왔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향해 총칼로 도전한 군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국민의 군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할 여정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내란 청산의 과제들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군을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여러 가지 무겁고 복잡한 개혁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새로운 차원에 도약할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사관학교 교육개혁, 권력화를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군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군인의 직업적 매력과 비전을 높이는 군의 처우 개선, 인구 절벽을 기회로 군의 체질을 개선한 군구조 개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전략 무기로서의 미사일 개발, 확보, 50만 드론 연사 양성, 세계적인 방산 대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방산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일까지 열거만으로도 숨이 찰 개혁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판 자체를 뒤엎는 혁명에 비해서 개혁은 기득권과의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부터 장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여러 층의 목소리 앞에서 국민의 지지를 더 두텁고 단단하게 엮어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진땀이 나기도 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0번, 1000번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자양분이 돼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주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개혁 과제 중에 특히 우리가 힘을 모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시작권 통제권 회복입니다.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94년도에 편지작전권을 해소한 이후에 정권에 상관없이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한 길로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이라는 수식을 넘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입니다. 전작권이 회복되면 우리 군은 전시 기획부터 계획 수립, 작전 수행까지를 온전히 주도하게 되고 이는 우리 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 엑스년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둘째, 사관학교 교육개혁입니다. 여러분은 사관학교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변화 속에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변화의 속도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AI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는 비대칭 전력의 개념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40년이 되면 인구 절벽의 충격적으로 본격화됩니다.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 시점에 첨단 기술은 또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장교 한 명 한 명의 그 질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드론 전장을 설계하고 AI 기반 작전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장교, 그런 인재를 지금 길러내지 않으면 2040년 이후 우리 군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국익의 손실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군구조 개편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손 놓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의 자신에게 비전과 잠재력을 펼 수 있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우수한 장교에 의해서 사생결단이 생과 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장에서 생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임하고자 하는 것,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 및 인프라, 교육 커리큘럼의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영역 전장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육군의 전영역 작전, 공군의 전영역 작전, 해군, 해병대의 전영역 작전에 각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휘관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각 군의 전문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합동성은 강화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질은 야전에서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1년 중 각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할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입니까?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질화된 이후에 내재화되고 야전에서 더 다듬어지고 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사관학교의 규모를 키워서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꼭 군만 아니라 사회의 리더로서의 양성 과정도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드론, 양자,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전문화된 각군의 특성화 교육 조화를 이루는 최고 수준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끊임없이 발전,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생도 한 명 한 명의 시선이 각군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가는 것, 그것이 최종의 상태입니다. 셋째,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입니다.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쿠데타, 5.17 비상계엄 학퇴, 5.18 광주 학살, 12.3 내란 사건 등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 군의 방첩 조직은 쿠데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주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건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략하는 뼈아픈 과오를 범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 우리 군은 수차례 반성과 개혁을 다짐했지만 과거의 악습은 온전히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현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계획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구성원의 개인적 도덕성이나 단편적인 인적 쇄신으로는 자리를 맴돌고 한 발도 진전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는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합니다. 어떠한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의 도구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군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장병보안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때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또 국직부대장과 기관장님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길 끝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만듭시다. 그것은 여기 계신 지휘관 여러분들의 양 어깨와 생각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